임신을 안 해봤으면 임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안녕하세요, 산성교TV의 미니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채널이 이제 얼마 전에 구독자 2만 명도 넘고 산소 형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거에도 고민을 이제 거의 매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채널의 가장 약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둘 다 남자라는 거. 그렇죠. 주제는 임신과 출산, 육아인데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냐? 어떤 한 영상에 그런 댓글 엄청 많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임신도 안 해본 남자들이 얘기하는 임신 얘기는 믿지 마라. 실제로 주위에서도 많이 듣기도 해요. 저희가 어디 가서 뭐 강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약간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의 약점이라고 저희가 계속 생각해왔던 점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 댓글에 뭐 의학이나 뭐 의사들에 대해 갖는 어떤 불만과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는 영상 찍으면 재밌겠다 해서 네.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임신을 안 해봤으면 임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결국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경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학습할 때 예전부터 이제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책으로 보거나 듣는 것보다도 여행을 가서 직접 보고 아니면 직접 겪는 어떤 그런 경험의 중요성은 옛날부터 있는 얘기고 맞는 말이에요. 저희도 실제로 의과대학 다닐 때 본과 1, 2학년은 책으로 배우고 3, 4학년을 이제 실습을 주로 가거든요. 근데 1, 2학년 때 책으로 배우던 것과 병원에 실제로 나가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어떻게 진료, 치료하시는지를 보는 그 경험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 경험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경험만으로 아니면 뭐 실습만으로 이런 이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과학적인 판단보다는 그냥 정말 개인적인 경험, 카더라 있잖아.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SNS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광고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경험은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경험에 대한 거를 경계해야 되는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 또 있죠. 매인 모상. 너무 어려운데 나도 모르겠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아 맞아요. 네. 뭐 다리를 만지면 이게 뭐 기둥이다. 귀를 만지면은 넓적한 뭐 부채 같다. 부채 같다. 꼬리를 만지면은 뭐 빗자루 같다. 결국에 이제 전체를 보지 못하면 자기 정말 주관대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좀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일반인 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가지고 결론을 바로 내려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올바른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에 제 책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냐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에 대한 공부와 사고와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돼요. 근데 이 중간 과정에 몇 단계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경험을 두고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렇게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공감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에서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질병을 다 겪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같은 질병을 알았던 의사는 그 환자들을 더 잘 공감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의사가 꼭 암에 걸려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극단적인 거는 호스피스 치료하려면 죽어봐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경험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아이를 안 낳아본 성악가 의사는 자격이 없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공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진료하는 과정은 의학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뭐 임신을 안 해본 남자들이 임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안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속뜻은 이런 불편한 거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나한테 위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위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만의 고민은 아니죠. 네, 제가 즐겨보는 이제 네. 간호사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 YJ이라는 분인데 네. 그분이 올린 최근에 쇼츠를 보면 한번 볼까요, 잠깐? 그때 간호사의 최고의 친절은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뭐 웃으면서 공감해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IV 잘해드리고 실수 없이 딱딱딱 아프다 하면은 바로 의사 선생님에 노트해가지고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것, 이게 간호사 최고의 친절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주사 꽂을게요. 따끔해요. 한 방에 싹 잘 들어갔어. 근데 다른 한 명은
환자분 많이 아프셨겠어요. 엄청 좀 감동하신 거 아니야. 말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구만. 믿을 수 있겠어요. 딱 해. 근데 환자분 죄송해요. 제가 한 번만 더 해봐도 될까요? 또 했어. 터뜨렸어. 환자분 죄송해요. 제가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그러다 한 10번 정도 터뜨렸어. 둘 중에 누구 고를까요? 환자가. 당연히 첫 번째겠죠. 네, 이걸 보면 과연 공감을 잘해주는 의료진이 좋냐 아니면 치료를 잘하는 의료진이 좋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꼭 의료진뿐만 아니고 일반 직장에서도 일 못하는 착한 상사, 좀 무섭지만 일 잘하는 상사, 네. 누굴 고를 것이냐.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의료진들이 생각하는 거는 실력이 일단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공감 능력보다는 어떤 진료 실력에 조금 더 집중을 더 하게 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공감을 하나도 안 하는 의사가 좋고 내가 다니는 병원 의사가 불친절하다 그런 거를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의사들도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인삼부석이 따로 지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공감을 얻지는 못한 그런 정책이긴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더 많은 공감을 받고 싶다면은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나 아니면 임신 안 해본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본인의 힘든 점, 아픈 점을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더 잘 이해해 주려고 설명을 해주는 게 그게 필요하고 그 중재자 역할을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채널의 지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임신을 논하려면 임신해본 사람만 해야 된다. 너희들은 얘기하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더 큰 공감을 얻기는 힘들게 되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경계를 좀 하게 됐네요. 좀 이런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도 경험을 못 해본 사람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학은 되게 과학이잖아요. 어쨌든 진료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이런 의학적인 지식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론, 실험을 하고 통계를 내서 거기에 근거된 내용만 우리가 도출해낸 아주 과학적인 학문이란 말이에요. 네. 질병이 의심이 되면 우리가 그냥 한두 개의 경험만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과 통계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두 명의 경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연구나 통계적인 검증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어떤 결론을 쉽게 도출하는 걸 우리는 유사과학이라고 부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사주나 타로, 뭐 혈액형별 성격, 맞아요. 별자리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참 이런 유사과학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과학은 통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이니까 좀 많은 경험들이 모이는 거예요. 쌓여야 돼. 한두 명의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원인과 결과가 잘 설명되기 전까지는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잘 모른다고 이거 의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설명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되게 완벽하길 원하시는데 과학은 사실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학문이지 완벽한 학문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전에 맞다고 했던 게 틀려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제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듣기 힘들어 하시는 게 나 분명히 아픈데 왜 질병이 없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하기 쉬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환자분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진단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의학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걸 아직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지금 아프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좀 곡해해서 들으셔가지고 왜 나 아픈데 아픈 거 아니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유사과학의 경우에는 뭐든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답을 주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의학적인 지식들을 좀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지도 않는데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짧게 해달라. 네. 뭐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쇼폼 영상 이렇게 뭐 쇼츠나 릴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리는데 짧은 영상에 이 모든 내용을 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쉬운 게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인터넷상에서 더 인기 있는 영상들은
정확하지도 않은데 명확한 거 그냥 무조건 종교처럼 의학적인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영상들이 사실 저희 영상보다 훨씬 인기가 많지만 저희는 항상 그런 영상들이 되게 위험하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노력해야겠다 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책도 썼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다. 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쇼품 영상 좋아하고 하는 게 최근에도 그렇지만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해외에서도 이런 밈이 있었죠. 제발 매뉴얼 좀 읽어라. 네. 그 영어로 Read the F manual. 그래 줄여가지고 RTFM 네. 이렇게 뭐 이런 밈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에 담고도 모자란 내용은 더보기란에 설명을 더 음. 쓰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긴 영상도 다 안 보실 뿐더러 더보기란은 더 안 보시겠죠. 지금 이 영상도 안 보실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런 걸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잘못된 상식,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전통, 인습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깨고 최대한 좀 올바른 의학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정보들은 너무 극단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막 너무 빠져 계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고 지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면 가장 근거 있는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게 유지를 하려고 구글, 유튜브 측에서 요즘 새로 도입한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보건정보 출처 패치 그리고 보건정보 출처 배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 지금 보시면 밑에 뭐 믿을 수 있는 정보 출처라고 뜨는 패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하실 때 뭐 감기 이런 거 검색하시면 이 보건정보 출처라고 해가지고 위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달아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자격 검증을 좀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배지 받는데 한 3, 4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면허증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올린 영상들을 쭉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글답지 않게 사람이 직접 직원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건강 정보를 얻으실 때 아무것도 없는데 보다는 이런 배지가 달린 채널을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산성계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